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주 강추인데요. 이 강추위를 뚫고 오신 귀한 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윤곽근 한국청소년충북연맹 총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거 우리 모처럼 오셨기 때문에 제가 경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청주 출신이시고 금관초등학교, 미원중학교, 또 청주고, 또 성균관대 졸업을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셔가지고 대구 고검 검찰청 검사장도 하시고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도 하셨고 상당구 당협위원장도 하셨고 지금 법무법인 청년 대표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계신 거죠? 네, 오늘 아주 강추인데 오늘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 특강을 하고 오셨다고요? 모교인 청주고등학교에 가서 네. 3학년들 상대로 선배와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좀 하고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오늘 뭐 좋은 말씀 좀 해주셨습니까? 3학년생들이 이제 지금 입시 끝나고 대학을 이제 수시 합격한 학생도 있고 대부분 아직 이제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들이 불안할 것 같아서 편안하게 그렇죠. 예. 뭐 재미난 얘기도 하고 네. 인생 살아가는 얘기도 좀 하고 제 과거사 얘기도 하려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 아주 좀 바쁘게 지내시고 계신데 저희가 보내주신 사진을 가지고 좀 편집을 해봤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예.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진인가요? 매주 토요일 상당공원에서 노인들 상대로 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최근 눈발이 날리는 것 같은데요? 전날 눈발이 많이 날렸습니다. 추운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는 김장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저거는 민들레 봉사단이라고 봉사단체에서 김장 500포기를 해서 네. 그 독거노인들 나눠주는 그 행사였습니다. 그렇군요. 김장 절임 배추가 보입니다. 예. 네, 여기는 지금 한여름이네요? 지난 여름에 오송 그 수해 때 물에 잠겨서 녹이 쓴 장비들 녹 제거하는 그때 오송에 장면입니다. 참사도 나고 그때 수해 많이 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자원봉사 활동하신 거군요? 예. 엄청 힘드셨겠습니다. 그때 한참 더웠잖아요? 좀 엄청 더웠습니다. 더운 데다가 저 녹시 잘 닦여지질 않아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냥 땀이 지금도 보이네. 이거는 보니까 법률 특구 하신 거네요? 예. 모범 시민의 최후?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저 영화가 모범시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한 가장이 일가족이 살해됐는데 범인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아서 직접 복수에 나서서 잔인하게 복수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주인공도 끝내 이제 희생되는 안타까운 영화인데 결국 사회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한 가족이 불행을 겪는 것이 이게 누구 책임이냐. 그래서 법은 누구를 위해서 집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법률 전문가답게 아주 재밌는 내용으로 진행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AI 시대의 청년 정책 토론회를 주최를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쯤 올해 하신 거? 11월 2일 날 했습니다. 저번 달에 한 거네요? 예. 네, 아주 다양한 토론회도 개최를 하셨고. 네. 이거는 어떤 겁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마약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 성안길에서 여러 단체들이 함께 마약 퇴치 캠페인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군요. 예. 몰랐는데 마약이 그렇게 많이 파고들었는지 아주 심각한 모양이에요? 마약이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과거 제가 90년 중반에 중앙지검광역부 마약 수사할 때는 참 밤샘 수사를 하고 해서 마약 청정국이라는 위치를 확보했었는데 이게 어느 날 뭐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고 사회적 환경이 변하면서 지금은 마약 오염국이 돼 있는 상황에서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죠. 특히 청소년들에게 마약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어서 아주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참 큰일인데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은 사회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좀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자꾸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합니다. 최근 어쨌든 재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셨어요. 그 이후로
그 총장님 목소리도 좀 밝아졌고 얼굴 표정도 좋아졌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예. 뭐 소감이 좀 어떠신지. 한편으로는 후련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21세기 법치주의, 민주주의가 완성된 세계 경제 10대 대국에 들었다는 대한민국에서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를 생각하면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누군가에게는 책임을 좀 물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런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법치주의 시스템이 완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보다 좀 큰 그림을 그리시네요. 개인적인 아픔도 있었을 텐데. 아유. 어찌됐든 저는 법조인이고, 네. 대구 고검장까지 한 고위 법조인 출신인데, 그런 법지가 무너진다는 것은 저의 과거가 부정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서,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제발 좀 발생하지 않고, 이 고위 법조인도 이렇게 허무하게 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당한다면 일반 서민들이 법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어떻겠느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제도가 정비돼야 된다. 법치 시스템이, 인권 보호 시스템이 적어도 정치 권력에 의해서 사실이 왜곡되거나 특히 조작돼서는 안 된다. 네, 네. 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정말 엄중한 책임이 따라야 된다는 교훈을 좀 줘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뭐 항소심에서 대법원까지 가는데 한 2년이나 걸려서 예. 뭐 그나마 예. 지금이나마 예. 족쇄가 좀 풀렸어요. 그래서 예. 내년 총선에 이제 뭐 나가실 것 같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혹시 예비 후보 등록은 하시는 거죠? 예, 지금 서류 준비 작업하고 있고요. 서류는 거의 준비가 다 됐고, 네. 사무실 준비되는 대로 곧 예비 후보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사무실은 어디쯤에 마련하시고 있습니까? 요 문화동 네. 쪽에 육거리와 도청 사이에 아, 거기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큰 길가에 있어요? 큰 길가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네. 그걸로 해서 사무실을 좀 만드실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이제 그 청주 상당으로 출마하시는 거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정우택 국회 부의장. 예. 이제 당협위원장이기도 한데. 예. 근데 경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경선이 있는 거죠? 뭐 최종 결정은 경선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중앙당이 이제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는 것 같은데, 네. 중앙당이 정비가 되고 공천 기준이 마련이 되고 공관위가 구성이 되면 어떻게 갈 것인지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수 공천이 될 수도 있고, 뭐 컷오프가 될 수도 있고, 전략 공천이 될 수도 있고, 경선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네. 이제 중앙당의 방침이 정해져야 어떻게 윤곽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방식이든 간에 우리 네. 총장님은 자신이 있으십니까? 전략이 좀 있으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네. 출마를 하는 것이고요. 네. 전략이라는 것은 따로 있을 수 없고, 결국은 지금의 민심의 흐름이 뭐냐.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 정치에 바라는 게 무엇이냐. 거기에 맞춰서 가는 길이 네. 예선이든 본선이든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도 막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저희가 녹화하는 지금 시점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고, 오후에는 이제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을 이임하는 하고 그런 뉴스가 막 나왔습니다. 저도 국민의힘 봤습니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예. 일단 이게는 어떻습니까? 정치 장관은 했지만 어쨌든 정치에는 아직 그렇게 큰 경험이 없는 한동훈 장관을 불러낸 이유가 무엇일까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정치에 대해서 변화와 개혁이다. 그런 요구가 정치 신인 한동훈을 집권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불러내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동안 장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여준 한 장관의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퍼포먼스, 네. 그리고 또 검사로서 보여줬던 어떤 능력들,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 봐온 한동훈 장관이면 잘 슬기롭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수행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어젠가 어디 제가 뉴스를 봤는데, 네. 우리 총장님은, 네. 뭐 나는 상당부에 계속 지키고 있었는데, 예, 예. 뭐 청원고로 간다더라, 예, 뭐 예, 서원고로 간다더라, 이런 예.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봤어요. 예, 예. 내년 총선, 청주 상당구에 출마하시고자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많은 질문들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정치 시작을 상당구에서 했고, 네. 그 시작이 상당구인 이유는 상당구가 변해야 청주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이고, 네. 어떤 청주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변화와 개혁의 욕구, 그것이 상당구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게 변함없는 소신이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낳고 자란 곳이 상당구인데 그 네. 상당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거기에 이제 공직을 마치고 와서 마지막 봉사할 수 있는 자리로 생각을 했던 부분이 변함이 없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청주 4개구 선거구 중에서 네. 상당구가 가장 현안을 많이 갖고 있다. 아, 그래요?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가장 많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도심 문제, 그리고 새로운 어떤 네. 아파트 단지의 정주 여건 개선 문제, 그렇죠. 예. 남부 쪽 5개면의 어떤 규제 문제, 그렇죠. 그 도로 교통 문제, 그리고 어떤 저개발 문제, 아, 뭐 네. 이런 것을 포함해서 현안들이 너무 산적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해결해야 되겠다. 예, 예. 제 고향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거기 동남지구가 예. 저번 출마했을 때는 그때는 동남지구에 일부 입주를 했었습니다. 아, 일부 입주 예, 있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극히 일부 3년 전에는? 입주 초기였습니다. 아, 근데 요번에는 이제 거의 다 들어왔으니까 예, 예, 예. 내년 선거 때는 거의 인구가 많아져가지고 인구가 지금 상당거 20만이 넘었으니까요. 상도가 20만이 넘었습니까? 예, 예, 예. 그 영향이 크네요. 동남지구, 그렇습니다. 방서지구. 예, 예, 예. 그쪽이 굉장히 발전을 하는데 말씀하시는 대로 발전하는 만큼 이 도농 격차도 있고 예, 예. 또 그 면 소재지 지역은 예. 좀 또 상대적인 소외감도 예, 있을 것 예,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해결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생각해 두신 것들이 좀 있어요? 우선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문희 가덕 이쪽은 이제 규제를 어떻게 협파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대청댐 때문에. 예. 그리고 대청댐뿐만 아니라 이거 남일 쪽에 있는 비행 훈련장 그렇죠. 예, 맞아요. 공사가 예. 맡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경부나 중부 고속도로 축선상에 있는 지역들이 많이 이제 산업 단지라든지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발전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쪽은 상당구 쪽에 5개면 쪽은 소외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네. 그러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네, 그럼 네. 쉽게 산업단지 유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쉽지 않다, 경쟁력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접근성을 키우기 위해서 도로망을 갖출 것인지, 그리고 그 지역이 갖는 특성, 지역적 특성, 네. 대청댐을 중심으로 한 풍광, 네. 그리고 남한강 최상류인 어떤 달천 쪽의 어떤 자연 환경,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관광산업 내지는 어떤 지금 청주 시민들이 놀러 갈 데가 없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불러 모아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업도 선진화된 농업을 좀 더 도입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 스마트팜을 포함해서 농업에서도 고수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들을 네. 개발을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남지구 새로 입주한 아파트 단지 부분은 주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 쇼핑 문제라든지 그리고 어떤 생활 편의시설 문제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뭐 백화점을 가더라도 저쪽 복대동 그렇죠. 쪽으로 꽤 가거나 멀죠. 대전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리고 재래시장과의 어떤 연계성 내지는 상생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구도심 쪽의 어떤 소외된 부분, 그리고 폐화가 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개발을 포함한 다른 우리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시설이 뭐가 될 수 있는지, 종합 복합 시설 네. 내지는 지금 게임 산업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청소년들 상대로 하는 어떤 문화가 많이 지금 필요한데, 그런 광장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이런 네.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주 지난 4년 동안 계속 그 네. 지역구를 발품을 빠진 게 예. 지금 말씀 중에 다 녹아났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 스튜디오가 상당부 있지 않습니까? 대성로 예. 122번 길. 예. 저희가 여기에 뭐 큰 빌딩 들어오는 거 바라지도 않고, 네, 예. 그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잘, 예. 그리고 뭐 문화와 예술이 잘 어우러지는 동네로, 구도심은 구도심대로, 또 발전하는 데는 발전하는 대로, 또 농촌은 농촌대로, 그죠?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 상당구에 이제 거점별로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럼 그 거점별 그 지역이 갖는 지역적 특성을 어떻게 살리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네. 활성화라는 부분은 문화, 상업, 예술, 네. 뭐 놀이 여러 가지가 복합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점별로 거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고 연구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단 말씀드리면 저 동남지구에 양꼬치집 있어가지고 가족이랑 갔다가 싸울 뻔했어요. 왜냐면 이제 다른 이제 가족은 주차를 못 해가지고 한 30분 늦게 오니까 아주 그 정도로 동남지구가 굉장히 뜨긴 하는데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제가 이제 동남지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청주의 행정이라는 것이 참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동남지구 지금 이제 입주가 시작된 새로 형성된 그렇죠. 지역이란 말입니다. 네. 그런데 벌써 주차난이 생기고 거기가 복잡해지고 무질서가 형성된다는 것은 이미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죠. 대책이 잘못됐다는 거죠. 공용 공간 내지는 어떤 녹지 공간 확보, 또 상업시설이 들어섰으면 주차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지금 최대 초등학교는 용화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거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학교가 좁아서 증축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예측을 잘 못한 거네요. 그죠? 예측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말이 안 된다, 저는. 그 정도를 예측 못한 건 저는 상상이 안 되는 것이고, 예측을 못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개발에 급급하다 보니까 생각을 못했다. 그리고 용화초등학교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새로 생긴 초등학교 운동장이 이렇게 손바닥만한 경우를 난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야, 이 부분은 정말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지역이 발전해야 되는지에 대해 생각 없이 그냥 개발업자들의 이익이나 주장대로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다. 애들은 그 흙바닥에서 뛰어놀아야 되는데. 예. 운동장이 정말 좁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유, 안타깝습니다. 그것도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당 청주 얘기했는데, 이 정치에 입문을 하시고 나서 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 이런 것에 있어서도 늘 이제 생각을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한 포부 어떤 걸 갖고 계시나요? 지금 정치 외면, 정치 혐오가 최고조에 달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정치가 가장 대한민국의 후진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많은 분들 중에 이제 제가 정치를 한다고 하니까 정치 얘기 나오면 TV 채널을 돌린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국민들에게 그만큼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정치가. 그럼 이런 정치가 왜 만들어졌느냐. 그것은 결국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과거의 정치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 구태 정치, 자기만을 위한 정치, 자기 영달을 위한 정치, 자기 패거리 정치. 정치의 본질인, 정치가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어떤 국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게 정치인의 본연의 임무인데 네. 이것이 정치인들의 사명이 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치가 직업이 되고 네. 그 재선 3선이 되기 위해서 자기 소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연명할 수 있을까? 네, 네. 여기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았습니다. 이런 정치는 이제 끝내야 되는데 끝내는 방법은 사람을 고쳐 쓰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사람의 교체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한동훈이라는 신인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정치가 바뀌고 그 시작은 사람의 교체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리고 저 우리 총장님도 신인 아주 첫 신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새로 시작하는 신인이기 때문에 정치를 입문한 시기에서 출마했다는 데서는 신인은 아니지만 정치에서 뭐를 해보고 역할을 했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입문에서 첫 선거를 치르자마자 제가 구속이 돼 370일 동안 있었고 370일 동안 구속돼 있었고 그 이후에 2년간 대법원에 발이 묶여 있어서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인으로서 제가 뭘 한 게 없습니다. 해본 게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뭘 해야 되고 뭘 해봐야 되고 뭐를 남겨야 되고 변화의 마중물을 끌어와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정치 초보 중에 초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새 출발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이어져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제대로 이제 못한 거죠. 안 한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제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계속 그런 정치의 길을 걸으실 텐데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신지 어떤 정치인으로 남고 싶습니까? 그 진정성을 가진 정치인으로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정치인으로 인식되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상당구로 좁혀서 본다면 상당구의 변화와 개혁을 불러오고 발전을 불러오는 불러왔던 정치인이다. 네. 그 상당구의 새로운 어떤 문화를 형성했다는 그런 인식을 주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국회의원의 임무라는 것은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임무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잘못된 시스템들을 과감한 법률 재개정을 통해서 정비를 하는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마약 오염국 전략 문제에 있어서 검수완박이라는 게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180여 석 가까이 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 법이 재개정 정비가 되지를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무슨 검찰과 경찰의 어떤 뭐 헤게모니 싸움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의 치안 유지와 일반 민생 침해 범죄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했을 때 제대로 제압이 될 수 있는 수사 역량을 키우는 방향이 뭔지 근본적인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정비를 하는데 일주를 하고 싶고 앞장서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춥고 바쁘신 와중에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상당 고민하고 또 가족, 국민들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도 이제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상당 구민 여러분, 충북 도민 여러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년 4월 10일에는 총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좌우될 총선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지금까지 정치가 잘못됐다.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과감한 책찍과 어떤 평가를 해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총선에서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늘 건강하시면서 대한민국이 잘 가는 모습을 보이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여담으로 네.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전화 많이 받고 예. 전화 많이 오지요? 예,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동지들도 많이 다시 곁으로 오고 있습니까?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까? 예. 자꾸 다가오는 곳, 예, 다가가시면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을 또 만나시는군요. 주변 분들이 이제 많이 어떻게 보면 대법원 이제 사법 리스크가 걸려 있다고 이제 상대편 진영에서 끊임없이 그걸 공격을 하고 소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지지해 주시거나 저에게 심정적으로 우호적인 분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셨죠. 근데 그런 분들이 상대방 주장이 잘못됐구나 하는 건 이제 확실히 인식을 하시고 많이 응원을 해주고 계시고 돌아오고 계신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고맙습니다. 받으십시오. 네. 예.